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빠져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7% 7포인트 빠져서 356.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상해 종합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월 초에 요 전에 이제 증한펀드 얘기 나오고 400조 원대 증한펀드 나오고 한 번 더 밀릴 때 언더슈팅 자리 빗가게 하단부를 찍었다 해가지고 물갈이가 일단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비관론을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정말 짧은 추세부터 일단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 어제 마감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각에서 빗각까지의 저항대 한파동이 한번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돌파한 이후에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그 자리를 콕 찍고 다시 살짝 조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비관론을 앞세운 채 강한 반등이 보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3,00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살짝 맞은 거고 개인들은 이제 중국 증시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보면요. 거의 다 지금 비관적이죠. 얘기들을 보면 이게 지금 어, 번역한 거라서 조금 글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뭐 고소 공포증이 없으신가요? 뭐 대파를 썰 시간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도망치는 리듬. 높게 열면 낮아지기 쉽습니다. 고소 공포증. 도망가자. 돈 돌려받고 도망가자. 결코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예, 뭐 이렇게 뭐 다른 페이지로 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뭐 중환자실로 바로 이동.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번역이라서 이걸 열어봐야 의미가 있나요? 또 더블 딥. 예. 3대 지수 모두 마감 시간 덕분에 최저점 마감. 뭐,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아침에 3천 넘게 포지션 추가한 바보는 나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 댓글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비관적이다. 쇼 포지션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휴, 두꺼워졌죠? 여기 보면 쇼 포지션을 더 많이 약세, 낙관적인 게 훨씬 적죠. 비관적인 상태 개인 투자자. 개인들의 비관론을 잡아 먹으면서 일단 반등이 한파동 나온 겁니다. 쉬어갈 때 됐어요. 쉬다가 다음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증화펀드 얘기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증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좋으면은 그래도 조금 영향을 잘 좋게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중국 증시와 항생이 디커플링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논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따로 놀았죠. 네, 오늘은 전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강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우리 증시 자체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좋다. 음,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상방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상승 포지션을 공략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이제 드리면서도 야 이게 꺾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죠. 어떻게 이게 꺾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을까? 내일 PC 물가지수도 발표가 있고 조금 나스닥도 조금 지금도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우리 증시 끝나고 유럽 증시 시작하자마자 또 떨어지잖아요. 경계감이 조금 앞설 텐데 우리 증시는 아침에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달릴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수급적으로만 움직이던 아침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점심시간대쯤 되니까 내용이 나왔죠. 내용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외국인들은 지금 금융위가 뭘 하는지 아는 것처럼 포지션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15일 이후에 선물 누적 매수가 3조 5천억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롤오버를 포함하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뭐 적게는 4조 원에서 많게는 5, 6조 원까지 6조 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4, 5조 원 정도의 누적된 롤오버 포함한 매수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포지션을 원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뭐 외국인들은 수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의지, 예, 당국의 의지에 일단 수능을 해서 계속 떨어지면 살리고자 하는 내용들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1차 세미나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이렇게 살리는 불씨를 살리는 뭐 이런 말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3일 연속 그리고 2월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의 밸류업 상승에 대한 기대에 선물 매수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벽현 금감원장의 메시지 성장성, 주주 환원 등 기준 충족 못하면 거래소 퇴출을 검토하겠다. 좀 다소 과격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좀 공격적이고 과격적인 메시지죠. 뭐 퇴출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좀 이렇게 강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의 자율 하에 맡기겠다고 했던 1차 세미나 내용과 좀 위배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오전에 나온 다음에 시장이 활활 터 이게 점심때쯤 나온 거예요. 오전 중에 오전 막판에 점심때쯤 나와가지고 그 궁금증을 오늘 시장이 외국인들이 달리는 궁금증을 좀 해소해줬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28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데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그 정책들을 좀 벤치마킹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선진국 증시로 들어간 지 한참 된 국가잖아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 증시에도 대열에도 못 들어간 그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선진국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즉 시장 자체가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가 아직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으려고 막 하는 단계인데 일본 뛰는 나라, 뛰어가는 나라, 오랜 마라톤 하고 있는 나라, 그렇죠?를 보고 야 쟤네 잘 뛴다, 쟤네 잘 뛴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잘 뛴다 해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한 우리한테 쟤네 뭐 하는데 잘 뛸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네. 어떤 옷을 입고 있길래 어떤 신발을 신고 있길래 그래 저걸 똑같이 우리한테 신기면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우리도 뛰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뛰는 사람들의 신발을 사주고 뛰게 만드는 겁니다. 좀 약간 힘들다. 뭐 아직 체질 개선이 아직 안 됐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지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기업들도 각자 다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용에 부응해서 주주 환원해주고 배당도 하고 주식 소각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는 기업들도 조그만 기업들에는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단지 저 PBR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똑같이 같은 목적으로 또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때도 비유를 그때 생각해서 들은 거지만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막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일을 안 하고 누워 있어? 무조건 나가서 일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마다 아파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다 싸잡아 가지고 다 빨리 왜 이렇게 누워 있어 일을 하러 가 이렇게 강제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가야겠죠. 근데 기업들을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질 개선의 방안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1차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에서 좀 부족했잖아요. 그거를 2차, 3차로 가면서 확정 지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갑자기 5월 달에 예정된 2차 세미나를 한참 남겨두고 이번에 밸류업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강제성
담긴 약간 과격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일단 상승을 시켰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 시장을 탄탄하게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하루였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최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시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에 외국인들은 순응을 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집중하면서 원 포지션 유지 강세 보였고 그래서 오늘 그 방향성을 인정하고 오늘 파생반에서도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좀 들어가고 저항을 보더라도 짧게 대신에 커트를 잡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저항 앞에서는 굳이 뭐 무리하지 않고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파생반에서 좀 드렸습니다. 어제랑 좀 다른 골자에서 어제는 웬만하면 이제 콜 롱 버튼을 좀 무시하고 뽑고 하락 쪽에서 웬만하면 올랐을 때 숏을 보자. 오늘은 내렸을 때 롱을 보자. 관점이 서로 다른 날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계속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좀 선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 전체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흐름만 보면 이 시장이 참 어떤 시장인지 딱 한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말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안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옵션 매도자들의 옵션 프리만 깎아서 매도자들이 좋은 구간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매도자들한테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갈 것처럼 마치 갈 듯 밑으로도 마치 갈 듯 안 가는 갈 듯 안 가는 그런 장세. 옵션 매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보게 만드는 프리가 계속 깎이고 있으니까 오늘자로 등합은 9.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프리를 잘 깎고 있고 이제 변동성 지수까지도 급락으로 갔죠. 변동성 지수가 최근까지 굉장히 떠 있다가 3일 동안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야 될 길로 내려왔어요. 차분히 다시 내려와서 이 변동성 축소를 얘기하는 구간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처럼 시장이 왔다 갔다 해주면 사실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축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불안하다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변동성을 좀 미루는 게 아닐까. 뭐 당장 이제 PC를 보고 한다면 3월 초가 되겠지만 어쨌든 뭐 만기까지 만기 남은 주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때 미국 만기주와 CPI가 다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로 진짜 강한 움직임을 줄까. 뭐 어디로 가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반복하는 그런 지저분한 장세가 반복된다 이런 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여기서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상입니다. 어떤 흐름이 잡히지 않고 어떤 추세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흐름과 추세가 없는 속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게 맞고요. 그 안에서 라인들을 잘 선택해서 너무 오랫동안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는 게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추세와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 그 흐름을 따라서 좀 길게 보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방향성이 없잖아요. 방향성이 생길 때까지 어떤 지점을 통과하거나 이탈하는 흐름, 돌파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기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잡힌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루하루 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린 관점대로 또 하신 분들 오늘 파생반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생반 첫 수익입니다. 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중사님이 그어주신 저항 넘길래 한번 시도해봤다 해가지고 수익 인증해주셨고 그 다음에 눌림 롱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관점 말씀드린 관점 눌림 롱 포지션으로 수익 내신 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서 이제 수익 부분만 따로 이렇게 또 떼냈는데
51만 원, 62만 원, 38만 원, 16만 원, 67만 원, 366만 원, 37만 원, 47만 원, 24만 원, 136만 원 등 이렇게 수익 인증이 55만 원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도 더 날카로운 자리와 관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은 이제 매수에 집중하면서 원 포지션 유지를 보이며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추세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 추이가 바뀌지 않는 한 오늘 시장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특정 라인을 돌파한 이상 쉽게 내려오지 않는 윗꼬리를 쉽게 달지 않는 그런 강세장으로 마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강세장 마감한 거죠. 윗꼬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 정도야. 오버 슈팅 나온 다음 오버 슈팅까지도 아닌데 어쨌든 좀 과열 구간에서 좀 꺾인 거고 제가 오늘 롱 포지션을 보신 분들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여기다가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마무리하셔라. 뭐 더 가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웬만하면 마무리 준비하시자. 그래서 마무리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여기서 더 떨어질 걸 걱정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거죠. 하루를 일찌감치 마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끝까지 3시 45분까지 뭐 매달리는 것보다 그냥 마칠 수 있으면 일찍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래서 오늘 롱 포지션 엑시트 자리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건 어제죠. 어제 같이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서 제가 파생반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지만 롱 포지션으로 한번 요거 받아보실 분들 같이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자리 제가 잘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자 해볼 사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같이 받아보자고 하는가 생각을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어제 막판에 근데 어제는 일단 오버나잇에 대한 부담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단타 치고 나가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 그 자리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가 좋은 핵심 자리였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자리로 중첩되길래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기서 반발이 세게 나올 수 있었는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막판에 들어왔던 거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이제 3조 5천억 누적된 거 롤오버 포함하면 더 많고요. 그다음 오늘 최고 7천억대 매수하다가 막판에 이제 4,700억대로 축소되면서 끝났습니다. 약간의 단타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거를 대부분 투신이 또 받아서 먹어줬고 투신이 종가에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던 거 있었습니다. 투신 얘기는 잠깐 좀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잠깐 살펴보면 코스닥이 오늘 상승 출발했었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에코프로 BM이 전일 시간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 오전에 크게 상승 출발했지만 자리를 못 지키고 밀려서 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효과로 코스닥이 아침에는 강했는데 점차 밀렸던 이런 모습. 여기 보시면 미니 차트 보시면요. 자, 미니 차트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놓고 보면 되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쭉 끌어서 여기까지 확대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코스닥의 차트와 자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여기 코스닥의 차트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차트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물론 중간에는 조금 더 강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BM보다 이때는 뭐 신성 델타 테크도 움직였고 엔캠도 오늘 엔캠은 좀 떨어졌고 뭐 알테오젠 조금 움직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셀트리온 제약도 움직였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BM에 상당히 많이 추종을 하는 모습이죠. 시총이 당연히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다른 것들이 조금 회복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살려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많이 움직여줘야 코스닥이 그만큼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에코프로 BM 위에서 떨어진 에코프로 BM이 과연 이어서 살려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많이 밀릴지 얘도 어쨌든 거래 공급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생기는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코스닥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이어받아 시장 상승을 지키긴 했으나
알테오젠 마지막에 좋았고 시간에도 3% 정도 올랐죠. 내일 알테오젠의 이제 화력으로 시작을 할 텐데 결국에는 에코프로 BM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뭐 은근히 8조 넘어가지고 영향을 주지만 훨씬 큰 에코프로 BM의 역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세 저항에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죠. 코스닥이.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875 저항에 제가 말씀드렸던 875 라인 875에 막혀가지고 여기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빗각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 900포인트 라인이 있는 거고요. 900포인트 라인은 빗각 내려오는 자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 900포인트 저기 요 자리까지 열려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근데 저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875 자리야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색깔 왜 이러냐.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면 그 다음 밑으로 라인인 이제 3 6 826 정도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기로에 또 변곡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종목들의 순환매, 시총 큰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총 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엔캠, 신성 델타테크, 셀트리온 제약 등의 순환매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고는 있으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에 에코프로 BM의 역할은 에코프로와 함께 절대적인 모습이라 에코프로 BM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엔 올리는 건 에코프로 BM이 해줄 때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5 추세대 돌파 안착하면 900선 아니면 막히면 836, 826 단계적으로 내주기 쉽다라는 거 코스닥 한번 짚고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선물 시장 이론 베이시스 0.58 시장 베이시스 0.41로 끝나면서 또 이틀간의 연속 백어데이션을 또 탈피했습니다. 오늘 콘텐고로 잘 마무리됐고요. 오늘 근데 장중에 베이시스가 1포인트를 막 넘나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선물이 약간 과격하게 좀 먼저 더 세게 달렸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다시 진정시키면서 끝났고요. 외국인 달러 선물이 4천억 매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이제 매수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환율 상승에 대한 베팅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 올라오는데 오늘은 윗골이 달았지만 또 야간에도 지금 야간 달러 선물 지금 3월물 거래가 1334원으로 좀 더 올라서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이 1340에 대한 방어 선이 아직도 존재하나 이게 뚫어버리는 순간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침착하게 추세를 살린 채 횡보하고 있는 모습. 결국엔 요거를 돌파하고 뚫었을 때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 어차피 2월 다 끝났으니까 당연히 3월에 나오겠죠. 3월에 만약에 이제 1370 라인으로 이제 돌파하고 달리게 되면 시장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가다가 말아버리고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된다면 시장은 아마 더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추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2월 변동성이 너무 없었어요. 2월 변동성이 역대급이죠. 이때랑 비슷한데 역대급 변동성 없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추이 보셔야 되고 달러 선물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슬슬 매집하고 있는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시장 하락 축소 베팅인데 나머지가 선물 옵션 쪽이 상방 베팅이 강하니까 이걸 환율에 대해서는 해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현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뚜렷한 상방 보이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뚜렷한 하방 반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둘 간에 이제 시속 게임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서로 반복하는 중이고요. 어제까지는 또 외국인들이 손실 구간이었다가 오늘 또 수익 구간으로 바뀌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수익 구간이었다가 손실 구간으로 오늘 바뀌고 서로 계속 시소 게임을 하면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 사이에서 이제 혼조세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 목요일 위클리 옵션 현황입니다. 내일 만기죠. 내일 만기인데 외국인들은 양방 배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하방 배팅. 오늘 이제 풋옵션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물 풋옵션도 개인들이 풋 매도 자리를 이제 풋 매수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도 계약수로 보시면 풋옵션 매수가 더 많죠. 위클리는 개인들이 지금 347.5 중심으로 풋옵션을 좀 베팅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풋옵션에 집중했지만 위클리 옵션은 그러나 요즘 이제 전일 포지션까지 움직인 것과 무관하게 만기 당일에 승부가 다 결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만기 거래가 크고요. 그 전까지 어떤 물량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반대로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만기 당일의 움직임을 절대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내일 오전에 위클리 옵션 움직임 집중해야겠죠.
자, 이제 남은 일정들 보면은 거의 다 3월 14일 우리 내마녀의 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일단 내일 2월 29일 PC 발표 있고요. 이걸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3월 12일로 가서 CPI, 미국 CPI 발표, 2월 CPI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마녀의 날 3월 14일에 PPI 발표 끝나고 PPI 발표 보고, 그 다음에 미국 내마녀의 날 갑니다. 붙어 있습니다. 3월 14일, 15일.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보통 만기를 맞이하는데, 금요일이 첫 달 시작하는 그런 때에는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죠. 그게 3월 달에 겹치게 됐고요. 3월 20일에는 FOMC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서 변동성이 3월 중순에 다 몰려 있겠다. 그래서 2월 29일 PC 지나가면 중순에 빅게임이 펼쳐진다. 라는 거. 예, 그때까지 이제 미국 증시가 과연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을 하긴 한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개인들 쇼 포지션 이 역전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계속 개인들이 숏을 많이 갖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순간적이든 일시적이든 역전이 됐습니다. 아까 5대5 정도로 현재는 보여지고요. 이런 순간에 이제 교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지 이걸 지속할지는 한번 봐줘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만기를 앞두고 내만여의 날 앞두고 이제 청산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교차해서 이제 내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왔고, 조심을 해야 되진 않겠나. 어쨌든 뭐 강세의 느낌은 흐름은 이어지지만 한순간이죠. 네, 한순간이고 항상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가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에 순응을 하되 환경이 바뀌면 따라가 줄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단톡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